자, 안녕하세요. 하이탑에듀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비고1 학생들, 이제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3월이면 이제 입학을 하겠죠. 그래서 입학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몇 개를 좀 짚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생기부 당연히 관심 많겠죠. 수행평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생기부가 잘 쓰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통생고는 어떤 내신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집중해서 좀 들으면서 해보도록 할까요? 잘 알다시피 저는 이제 풍생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제 선배가 될 거예요. 풍생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동아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 일단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 이게 이제 자동봉진이라 그러죠. 자동봉진.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요 네 개의 활동들이 각각 500자, 700자 정도를 학생부에 이제 채워지게 돼요. 학생부라는 건 학교생활 기록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종합적인데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아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어떤 동아리를 해야 될까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동아리를 하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이진 않다. 자, 일단 한번 생기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동아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말아라. 핵심적인 건 다른 데에 있다. 제가 성적 얘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적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내에서 어떤 역량을 드러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학생부의 생김새를 좀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 저기 뭐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 개인정보 들어가 있겠죠? 개인정보. 출결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 방금 전에 얘기한 자동봉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 학기에 500자, 700자가 쓰여지게 돼요.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그다음 봉사활동 종류. 이거는 이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종류 정도만 적히게 되고, 진로활동 700자가 적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요 네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세특이라는 게 있죠. 저 세부 특기사항. 이건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500자씩 적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국영수 사과에다가 뭐 정보라든가 뭐 다른 거 하나 정도 해서 한 6, 7과목 정도가 학교별로 될 텐데 그 과목별로 전부 다 500자씩 적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500자 곱하기 7개라 그럴게.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세특이죠. 그죠? 한 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자동봉진 쪽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양은 적은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떤 거냐면 아까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그랬잖아.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등급이에요. 성적. 성적 되게 짧게 이렇게 표로 하나로 나오거든. 근데 성적 되게 짧게 나오는데 이런 500자, 700자보다 이게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등급을 몇 등급을 받느냐, 그 다음에 성취도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같이 합쳐서 뭔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역량들을 내가 어떤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동아리에서도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도 물론 어떤 관심도를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관심도가 역량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관심이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다. 이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진 않고 이걸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관심 있는 동아리, 그리고 아마 지금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진로를 못 정한 학생이들이면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하다못해 뭐 체육 음악 동아리도 사실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드러내는 역량들이 좀 한계가 있다. 동아리마다. 자, 그럼 어떤 역량을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생기부 얘기로 먼저 가서
자, 생기부를 평가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학업 역량, 공부 얼마나 잘하니? 진로 역량, 너 진로에 얼마나 적합한 학생이니? 공동체 역량, 너 공동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학생이니?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건데,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체육 동아리나 이런 데 들어갔는데, 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고 할게. 물리학과 별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죠? 전자전기공학부를 가고 싶다 그럴게요. 전기전자공학과. 근데 전기전자공학과를 가기 위한 어떤 역량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동아리에서도. 근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 정도가 되겠지, 체육 동아리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약간 계열이 비슷한 곳으로 가는 거는 뭐 의미가 있으나, 역시 핵심적이진 않다. 이 세 가지 역량을 드러내야 된다. 근데 동아리에서 학업 역량 드러낼 수 있을까? 그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거 좀 쉽진 않겠죠? 그죠? 이런 탐구 역량 정도는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실험이나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면서, 그죠? 진로 역량, 진로 관심도, 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은 좀 드러낼 수가 있겠죠. 이건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진로 활동에서도 드러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공동체 역량, 동아리에서는 주로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이잖아. 협업, 소통, 나눔, 배려, 성실, 규칙 준수, 뭐 이런 것들, 리더십, 이런 것들 다 드러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동아리에서 중요한 건 뭐다? 역량을 드러내는 거다.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지 않다. 그죠? 그럼 이 역량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 자,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내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면, 특별한 사건이,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건이라는 표현도 특별한 사건을, 다시, 특별한 경험이라 그럴게요.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학생이 뭐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 이 학생은 친구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 어떤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역량을 드러냈는지 함께 협업하면서 뭔가 그 갈등을 조율했다든가,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떤 장들은 하면은 일단 좋아. 무슨 뭐 국어 부장, 동아리 부장 이런 것들 있잖아, 장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가, 만약에 등급이 2등급 이하로 내려오잖아? 고교학점제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등급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면 지방대 가야 될 거거든. 아니면 수도권 낮은 대학교? 그럼 지방대 가게 되면 종합 전형으로 평가를 별로 안 해. 교과 전형 위주지.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래서 일단은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동아리에 대한 의무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 아무거나 해도 좋다. 하지만 가급적 이제 진로가 있으면 그 진로랑 맞는 거 하면 좋고, 뭐 아니면 뭐 아니어도 상관없다. 고등학교 1학년은 특히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역량을 드러내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지? 학업 역량을 동아리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건 어떤 탐구력 정도, 탐구 능력, 보고서,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진로 역량은 뭐 진로랑 연계된 활동들, 체험 활동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도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든 하여간 역량을 드러낼 때 구체적인 사건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1, 2, 3학년이 그런 식으로 해서 5학기잖아. 5학기에 그런 내용들이 쭉 실리면은 중요한 건 나라는 학생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야. 대학이. 그러면 아, 얘 면접 한번 봐볼까?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자,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게 있어.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 그지? 내가 이제 보는 방법을 살짝 가르쳐 주면, 자,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대수 과목 있잖아. 대수 과목이 이렇게 4학점이라는 거고, 4학점이라는 거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는 거예요. 쭉 가보면 여기에 적혀 있죠. 4학점이. 여기가 2학년 1학기야. 2학년 1학기에 4학점. 그래서 대수는 2학년 1학기 때 배울 거고, 일주일에 4시간 들었어, 얘들아.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과목별로 되게 많잖아. 그치? 뭐 선택 과목도 많고요. 선택 과목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중에 텍사 뭐 이런 식이잖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볼게요. 요건 정리를 좀 해놓은 거야, 학원에서 표로.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컨설팅 한 사례인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할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풍생고에서는 문학을 배우죠. 그치? 그럼 요때 겨울방학 때 뭐 하면 좋을까? 최근에 컨설팅 했는데, 비문학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물론 비문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독서나. 수능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기왕이면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문학 쪽에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은 내신 공부랑도 연계가 될 거잖아요. 이런 약간 겨울방학, 여름방학 같을 때 어떤 과목을 선행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거를 정리할 때 요 편제표가 필요해요. 특히 2학년 같은 데로 가버리면 잘 봐. 통생고야. 통생고는 물화생지를 다 해야 돼. 택사. 이과생은. 얼마나 많아. 이거 많거든. 물화생지가. 근데 2학기 때는 이 중에서 또 택사야.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가 물질돼서 지구 시스템 과학, 뭐 사회도 하나 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2학년 때 배우는 과학만 7, 8과목이야. 이과생들은. 이거 2학년 때 수학 볼까? 수학도 여기 대수, 여기 미적원에다 기하가 선택이에요. 이렇게 수학 2과목, 과학 7과목, 수학 3과목이죠. 1년 동안에.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물론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놔야지. 겨울방학, 여름방학, 통과. 그래서 통합과학 공부를 되게 잘 해놔야 돼요. 특히 통생고에서 이과로 갈 사람들은 통합과학을 잘해야 물화생지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편제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편제표 학교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 붙여놓고 아 이거 뭐 배우는구나. 내 방학 때 일단 작전을 짜기 전에 선생님 다시 얘기해 줄 거야. 작전을 짜기 전에 약간 편제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 기하 봐봐. 여름방학이잖아 여기. 여름방학에 미적분 1 배우면서 기하까지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 3주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기는 해야 되겠지. 그럼 겨울방학 같을 때 단기 특강으로 기하 같은 건 좀 들어놓으면 그러면 좀 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중요하다. 두 번째, 고교과정 편제표. 의미를 얘기했지, 선생님이. 왜 중요한지. 자, 세 번째, 평가계획.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야. 자, 평가계획을 보면은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수행평가의 비율이 한 4, 50% 정도 돼요. 그지? 되게 많아. 근데 중학교 때랑은 다르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그냥 수행평가 거의 그냥 만점 주든가 아니면 준비 안 했어요.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거기서 점수 다 깎이고 이런 친구들. 근데 수행평가를 중학교 때 준비를 안 해봤으면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잘하기가 쉽진 않겠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가지 의미로 중요한데, 일단 성적 반영에서 수행평가가 이 가지고 있는 비율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잘하진 않더라도 못하면 안 돼. 못해서 감점돼 버리면은 타격이 크단 말이야. 이걸 다 합쳐서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수행평가 40점 이걸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1학기 점수가 환산이 되는 거니까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수행평가가 요새 생기부를 만들어내는 어떤 바탕이 된단 말이야. 수행평가가 그냥 예전엔 시험 보는 식이 많았거든. 근데 시험 보는 식보다도 요새는 이렇게 수행평가를 갖다 뭐 보고서를 내라 그러든가 아니면 뭔가 발표를 하라 그러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유는 뭐냐? 선생님들이 너네를 알아야 생기부를 써줄 건데 수행평가를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기부가 잘 써지는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알겠죠? 그래서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더 보완해서 하면은 아, 이 얘기를 더 해줘야지. 그래서 수행평가를 볼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학교에서 평가 계획을 줄 거야. 이제 평가 계획. 혹은 수행평가 평가 지침 이런 게 있어.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 살펴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A를 주는 학생의 기준이 있단 말이야. 채점 기준. 이거를 한 학생은 이제 A를 주겠다. B도 채점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전에 중요하다 그랬잖아.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전에는 이 채점 기준 읽어보고 여기에 맞게끔 준비해야 되겠지. 알겠지? 이게 굉장히 꿀팁이야. 친구들 아무도 안 읽어볼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얘기까지 했는데, 처음엔 동아리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고교과정 편제표, 그다음 세 번째는 수행평가,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그걸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고, 알겠죠? 그리고 생기부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수행평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생기부 잘 쓰고 싶잖아. 그지? 근데 최근에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너희를 알려고 해요. 그러면은 수행평가에 뭐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야, 너네 관심 있는 책 읽고 보고서 내. 그랬어. 그럼 관심 있는 책을 읽고 보고서를 내겠죠. 그러면은 생기부 얘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그치게 되면 전국에서 약간 전국적인 단위에서 뭐 예를 들어 인서울 단위 혹은 가천대 이상의 어떤 수도권 상위권 대학 단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수행평가만으로는 어렵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수행평가 일단 주제 잡고 이런 것도 잘 해야 되지만 반드시 2차 탐구로 이어져야 된다. 이거는 개별 보고서를 내, 개별 활동이야. 아까도 얘기했지. 선생님이 너희를 알고 싶어서 이걸 한 거란 말이야. 아, 이 친구가 뭐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떻게 써줘야지 생기부를. 그러면은 알 수 있는 소스를 많이 줄수록 좋은 거잖아. 그치? 수행평가를 하고, 아, 선생님, 저 이것도 관심이 있어서 수행평가에 이어서 이런 탐구 활동도 했습니다라고 어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소스가 많아지게 되죠. 그럼 선생님들이 너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쓸 수 있는 양도 많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은 이걸 반드시 하도록 해야 돼요. 선생님이 타이밍이 되면 또 얘기해 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수행평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 그럼 세 가지 얘기를 했고요. 풍생고에 대한 내신 분석을 좀 해보면, 추후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요 내신 작년에 어떻게 나왔으니까 너네 어떻게 준비해 이런 얘기 당연히 해줄 거야. 다만, 이제 등급 컷을 좀 보고 분석을 좀 해보면은, 자, 1등급이 10%까지란 말이에요. 고교학점제에서는. 그죠? 이 86.3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도 86.3이었어. 공교롭게도 두 개가 점수가 같죠. 1등급 컷이. 그치?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세 문제 정도? 세 문항 정도까지 틀려도 1등급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세 문항까지는 틀릴 수 있구나? 그치? 2등급은 70점대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세 문항이죠. 그래서 이 세 문항, 세 문항이 굉장히 크지. 근데 풍생고는 시험 자체의 난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최고 심화 문제가 거의 없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특히 쉬워. 그 다음에 어떤 개념 유형 심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하듯이 그런 연산 문제나 쉬운 진짜 그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아주 오산이야. 앞에 한 8문제까지는 좀 그래도 할 만한 문제들이에요. 쉬워요. 근데 그 이후의 문제들은 유형이 변형되는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아. 생각보다. 다른 학교에 비해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분석한 건데, 최고 심화는 내가 선생님 아까 지금 풍생고 별로 없다 그랬잖아?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 학교를 그냥 학교의 문제들을 좀 구분했을 때는 그냥 한 요 정도가 다 유형심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정말 쉬운 건 10개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6개, 6개가 어려웠었단 얘기야. 이것도 그렇게까지 쉽진 않거든. 12개 정도. 논수령 한 문항이 있었고, 20번 문제가 특히 어려웠다. 변별력의 출처는 모의기출과 부교재에서 나온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정보를 내가 풍생고 학생이고 내신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부교재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 모의고사 기출문제 좀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냥 중학교 때 하듯이 학원에서 주는 것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숙제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잘 알고 해야 된다. 그죠? 특이사항은 3등급 컷 굉장히 낮죠. 왜냐면 3등급 66%까지거든. 너네 3등급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진짜. 지방대거든, 무조건. 근데 3등급 그러면 이제 동메달 느낌이 나니까 좀 괜찮아 보이거든? 5등급제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1,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기말고사도 보면 비슷한 느낌이야, 기말고사도, 그죠? 아까 등급 컷도 좀 비슷했었고, 총평을 보면은, 자, 중간고사, 학교 부교재에서 선별해준 문제, 모의고사 기출로 변별력을 구성하였고, 전체적인 난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죠? 시간 배분 연습, 연산 실수 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험이다. 자,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이제 메시지가 중요한데, 시간 배분 연습, 연산 실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네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가 나오게 되죠. 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그냥, 맞아, 시간 배분이 중요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든, 어떤 프린트를 보든 이런 거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해봐야지. 실전처럼. 쉬운 문제는 좀 빨리 풀어보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 남겨놓고 뭔가 구성을 앞에 거 먼저 풀고 뒤에 거 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 작전들. 해봐야 아는 거죠. 아이고. 연산 실수가 많다. 자, 연산 실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죠? 평상시에 쉬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나 실수 안 하고 빠르게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작전인 거죠. 알겠지? 풍생고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자, 기말고사도 비슷한 정도로 평이했다. 그지? 하지만 평이했다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얘기하는 거지 중학교에 비해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시험 경향은 3학년으로 가면서 고쟁이, 마플 시너지 등 어려운 변별력 문항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는 좀 쉽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꼼꼼하게 공부해서 점수를 잘 맞추더라도 점점 실력을 쌓아가는 연습은 필요하다, 풍생고에서.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풍생고는 또 한번 잘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쉬운 거 풀 때 빠르게 풀고 시험 연습하고 그다음 유형에 대한 반복 숙달, 그죠? 그 정도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 센으로 치면 센에서 니네가 풀다가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 이거 좀 잘 안 풀리는데?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될 텐데 마지막 얘기예요, 이제. 자, 선생님이 겨울방학 학습 설계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했었어. 뭐냐면 학원에서도 강조하고 있을 거야. 학원에서 그 요번에 레벨업 테스트 보는 거 알고 있죠? 2월 말에 레벨업 테스트 봐서 3월 레벨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근데 풍생고는 베이직 레벨을 제외한 어느 레벨에서든 1등급 획득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은 해요. 학교 시험 난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어려운데라고 생각하는 게 학교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문제들이 오답이 될 거고 그 오답을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꾸 진도 나가고 숙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잘 못 풀던 걸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풍생고는 그것만 잘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차 실력은 쌓아 나가야 되겠지만.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3월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냥 뭐 심심풀이 삼아 보면서 전략들을 좀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반 편제도 있는데 과중반은 뭐 들어갈 수 있으면 이공계생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성적보다도 학교에서 활동하는 활동에 다 참여하면 선발이 가능하대. 그럼 1학년 때 과학 활동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거야. 알겠죠? 그다음 국어도 뭐 비교적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에 비해선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 어. 근데 국어 같은 것도 준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 외의 것들은 뭐 그냥 뭐 그런 것들이에요. 학생들을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인데, 뭐 풍생고는 전반적으로 생기부 관리를 잘해준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 학교 시험도 난도도 적당한 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답 오해독이 됐든 고교과정 편제표 인쇄가 됐든 그 다음에 수행평가, 평가 기준 인쇄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든 이런 것들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어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은 니네 다 잘했으면 좋겠고 내 후배들 아니야? 그래, 우리 하이탑 학생들이 풍생고의 1등급을 전부 다 장악했으면 좋겠네요. 자, 참고해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아직 2월 남아있는데. 자, 파이팅! 마무리하겠습니다.